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대통령 후보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대통령 후보들의 죽음?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 인간은 다 죽는데 웬 죽음?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해방이 되고 1948년도 8월 15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에 공인을 받고 정부가 탄생을 했죠. 자, 이때 이 시기에 그 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6.25를 겪고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 나라가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어떠한 그 정치력이 매우 좀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 그런 격동의 시기였죠. 자, 이때 제3대 대통령이죠. 그 선거가 있었죠. 이때 구호가 뭡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러한 그 캐치 프레이즈가 아주 그냥 전 국민들한테 아주 그냥 그 큰 그 감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시기였고, 또 국민들은 그야말로 이번에는 정권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많이 와닿았던 거죠. 자, 자유당 정권인 이승만 입장에서는 신익희 후보가 매우 두려운 그런 인물이었죠. 자, 자유당원들 이때만 해도 이 선거라는 게 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보다는 매우 후진적인 그런 선거 형태가 돼서 저 돈으로 표를 사거나 또 강제로 또 뭐 집단 투표한다든가 이런 것은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를 이제 정점을 찍어서 살고 혁명까지 갔지만은 이때만 해도 이런 선거야 또 투표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어떤 그 수준이 매우 낮았던 그런 시기였죠. 자, 그런 와중에 자유당 정권에서는 전전긍긍 앓을 수밖에 없죠. 자, 강력한 그 차기 그 대통령 후보, 그야말로 민중의 인기를 갖다가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바로 해공 신익희 선생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신익희 선생이 전국을 유세를 하면서 호남으로 내려오던 중에 갑자기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 그러니까는 어때 당시에 오해를 살 만하죠. 아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후보인데 어떻게 죽음이야? 이거 혹시 이승만 쪽에서 이거 혹시 독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바로 이제 그 병사를 갖다가 병의 원인을 그 죽음의 원인을 보니까 이제 뇌일혈로 이제 그 돌아가셨죠. 야, 그래서 이 신익희 선생은 그야말로 그 이승만 후보와 그 쌍벽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그 이승만 후보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후보가 돌연 죽음으로써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또 그런 후보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선거를 치러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또 당선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때 아주 그냥 뭐 이 부정선거가 아주 그 판을 치는 이러한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은 됐지만은 그 나머지 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었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약 한 500만 표 정도를 얻어서 당선을 됐는데요. 이때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돌아가신 신익희 선생한테 이 추모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려 185만 표였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그냥 추모표를 던진 거죠. 그리고 또한 이때 이 조봉암 후보가 있었는데요. 자, 이 조봉암 후보 역시 신진 세력으로서 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이 민중의 인기를 얻었던 그런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이 조봉암 후보도 200만 표 이상을 280만 표인가요? 받아가지고서 이승만 정권의 아주 그냥 이 강력한 라이벌로 부각이 됐던 인물이 바로 이 조봉암 또 후보였죠. 자, 이 조봉암 후보 같은 경우 또는 이 자유당 정권 때 완전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위기를 느껴서 이런 이 조봉암 후보를 갖다가 소위 용공, 이 공산주의로 이렇게 몰아서 즉 조작을 한 거죠.
북한과 내통을 했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뭐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지금 오늘날 현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이때 벌어진 거죠. 자, 지금 신익희 선생의 죽음에 이어서 바로 조봉암 선생도 결국은 공산주의로 몰면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또 다음 선거를 볼까요? 자, 1960년도죠. 이때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장면 박사, 이 뒤에 이제 나오죠. 이 장면과 조병옥가 소위 민주당 내부에서 뭐 구파 또 신파 이렇게 해가지고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아슬아슬하게 3표 차이로 조병옥 선생이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위 그 자유당 정권은 부정부패,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받아서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말 집권하겠다,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그러한 이 상황이었죠. 자, 이런 이 조병옥 박사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국내 와서 또 그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좌익 쪽과 이게 대치를 하면서 친미파로 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3 사건을 갖다 진두지휘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조병옥 박사였죠. 자, 어쨌든 그런 그 어두운 그런 과거의 그 어떤 그런 그 그런 가지고 있던 분이지만은 앞에 있던 그 신익희 선생이라든가 이 조병옥 선생은 한때는 다 이승만 정권의 협조적이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같은 정부에서 일도 했었고, 하지만은 신익희 선생도 결국은 이승만 정권에 협조를 하다가 반 이승만 정권으로 하면서 후보로 나왔고, 조병옥 박사 역시 반 이승만 정권으로 해서 그 투사로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런 이 조병옥 박사가 유세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서 치료차 미국으로 갔죠. 미국 월트리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분 역시 돌연사해서 죽음을 맞이했죠. 자, 이거 참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게 참 어쩌면 이렇게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그 앞전에도 신익희 선생이 유세 도중에 뇌혈로 돌아가시고, 또 조병옥 박사는 미국에서 병원 신병 치료차 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역사는 가정법은 없죠. 만약에 if 만약에 신익희 선생이라든가 조병옥 선생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다시 바뀔 수도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또 가능해지겠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민심은 거의 이 민주당의 신익희 선생과 조병옥 선생을 지지를 했었던 거죠. 다만 앞전에 있었던 이 조봉암 선생은 그야말로 이 아주 통이 크고 마음이 넓고 뭐 이랬던 그런 인물이고 이 강화도 출신 인물인데요. 그 일본서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소련에서도 또 공산당에 관련된 사회주의 공부도 했던 그런 이력 때문에 이런 그 소위 그 반공 정책을 피는 이승만 정권의 아주 그냥 표적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조작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뤘던 이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죠. 자, 너무나도 증거도 불충분하고 해서 처음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1심 재판에서는 5년형을 구형을 받았죠. 자, 이 5년형을 구형받은 것도 억울하지만은 이 5년형을 줬다고 청년 이런 소위 이런 깡패 집단들이 들어와서 판사가 아주 용공 판사다. 왜 조봉암을 사형을 안 시키고 이 같은 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그 판사들의 위치를 갖다가 막 흔들어 버렸던 그러한 일대 사건이 크게 번졌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 조봉암 선생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소위 그 1심, 2심 또 상고 이렇게 우리가 항소도 하죠. 그거 전부 다 기각당하면서 바로 사형 집행을 시켜버린 그러한 비운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이 조봉암 선생의 묘에 묘지명 빈 공란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인물들이 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대통령의 죽음에 의해서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가까스로 목숨을 그 유지했던 분이 이 장면 박사죠. 이 장면 박사 같은 경우에도 정권을 잡고 죽음을 당할 뻔했죠. 소위 그 저격 사건에서 한 괴한 청년한테 총을 맞아서 손바닥이 뻥 뚫릴 정도로 큰 총상을 입었던 인물이 또 장면이지만은 목숨은 유지를 했습니다. 자, 결국 시지키의 죽음, 조봉암의 죽음, 장면의 죽음의 위기.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이승만 대통령은 말로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90세에 노구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쫓겨나서 하와이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죠. 네, 시지키 후보의 죽음, 그리고 조봉암 선생의 죽음, 후보의 죽음, 그리고 장면 이 후보의 죽음의 위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쓸쓸한 죽음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죠.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